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TV는 여러분들께 더 산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체내의 대사, 면역, 혈관 기능에 좋아한 건강수명의 핵심은 항상성입니다. 야생사냥 산삼을 과학으로 표준한 프리미엄 브랜드 더 산삼. 더 산삼은요 HLDM 공법으로 추출을 해서 산삼의 핵심 유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B2, RE, RG3를 정확히 규격화, 정량했습니다. 이들 성분들은 인체 건강 수명의 3대 축인 대사, 면역, 혈관 축을 동시에 조절함으로써 다성분, 다표적, 다경로의 시스템적 임상 기전을 보여줍니다. 지난 2012년 첫 출시 이후에 누적 판매 600만 병을 돌파한 더 산삼. 앰플 한 병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 RB2, RE, RG3 함량 14.0mg에는 체내 항상성 회복의 과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 여기 가면은 여러분들이 링크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경로로 들어갈 수 있고요. 거기 칼럼도 있고 여러분께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더 산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 전주기 건강수명의 핵심 축 항상성 회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윤 대통령의 무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세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방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인영이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거, 과연 체포 대상 명단이라는 것이 있었느냐. 여인영이 말에 따르면 뭐 이것이 문서로 돌아다니는 것도 없었고, 심지어 뭐 김호준이를 갖다 김호중으로 알았고, 그래서 더군다나 우원식이 누군지도 몰랐고, 수사단장이. 아니, 수사단장이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방첩사가 뭐냐면요, 옛날에 보안사가 방첩사예요. 지금 방첩사 사령관이 여인영인데 보안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보안사 수사단장이 그래, 응? 우원식이가 누군지도 몰랐다는 게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진짜 우원식이를 체포할 것 같으면 국회의장이라는 것도 모르고 체포하러 갑니까? 그럼 어디로 체포하러 갈 건데? 뭐 태백산으로 체포하러 갈 거야? 국회의장이라는 걸 알아야 국회로 체포하러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해프닝이고, 실질적으로 체포 대상 명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상 증명된 거고요. 그리고 홍장원의 메모에 의해서도 증명됐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가 위증했다는 건 자기가 본인이 얘기했잖아. 본인이. 한덕수는요 국무회의를 할 때 포고령을 이미 받았어요.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이에요. 포고령 안 받았다는데 거짓말이에요. 한덕수가 자기 재판에서 자기가 위증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곽종원이가 진술한 거, 곽종원이가 뭐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지가 자가 발전해가지고서 뭐 국회의원 끌어내라, 뭐 처음에는 2년 끌어내라는 게 맞더라고요. 그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2년을 끌어내라. 2년은 누구냐면은 거기에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 끌어내라는 뜻이었던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을 해요. 하는데 그게 곽종근 지가 한 말이야. 자가 발전한 거라고. 윤 대통령의 지시라든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윤을 이제 내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야. 쟤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란이라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국회를 봉쇄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걸 갖다가 막았다, 그리고 뭐 끌어내렸다, 이게 내란이라는 거야. 이게 사람이 죽기를 했습니까? 다치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들이 할 수 있는 건 내란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국회를 봉쇄했냐. 근데 국회 경비대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국회 경비대장이 국회 봉쇄 없었다. 그때 국회 경비대장은 그날만 경비 쓴 사람이 아니고 경찰이야, 경찰. 국회를 갖다가 경비하는, 평상시에도 경비하는 경비계장이 있어요. 그래서 경비계장이 뭐라고 말했냐? 봉쇄 없었다, 다 들어갈 수 있었다. 국회 경비계장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그 경비계장이 솔직하고 아주 당당하게 증언을 잘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경비만 서지 국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렇죠? 아니, 경찰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자기는 경비하는 사람인데, 경비, 밖에서 어떤 놈이 들어오나 뭐 이런 것만 경비하는 사람이 경비계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비를 섰고, 경비 설 때 뭐 봉쇄한 적도 없었고, 만약에 봉쇄를 하려면 기동대 전부를 동원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봉쇄가 가능한 게 아니다. 그러면 자, 국회 봉쇄도 없었죠? 그 다음에 끌어내라는 말도 없었죠? 끌어내라도 뭐 곽종원이 했다는 거에 불과한 거고, 그 다음에 뭘 했다는 거야? 체포?
체포 대상 명단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고, 이거 뭐 하나의 해프닝으로 밝혀지고 있고, 실제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에 의해서 내려온 그 명령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아니 합리적으로 보자고요. 합리적으로 유죄가 되려면 증거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증거재판주의. 아무리 사람을 죽인 게 분명해, 저 사람이 분명히 사람을 죽였어. 그래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 거야. 여러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강력한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기소한 사람이 유죄를 입증하지 않는 한 무죄라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거야. 분명히 저 사람이 죽였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무죄야.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증거로 내란이 된다는 거야. 내란이라는 건 원래가 또 그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갖다가 문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국토를 참전한 적은 없고 땅을 빼앗아야 된다고. 대통령이 무슨 땅을 빼앗아. 그건 이제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국가기관을 갖다가 이제 마비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회를 마비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회를 마비시킨 거 있어? 뭐 봉쇄를 하기를 했어? 아니면 끌어내기를 했어? 아니면 뭐 계엄 해제 표결을 갖다 방해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판사라면요 절대로 유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더구나 국무회의도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윤 대통령을 파면한 그 파면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니 윤 대통령을 파면할 이유가 뭐가 있는데? 계엄을 했다는 이유? 아니 계엄은 비상대권이잖아.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잖아. 그러면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한테 계엄을 권한을 주지 말아야지. 계엄 권한을 줘놓고 나서 계엄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것이 내란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계엄을 했는데, 계엄을 한 예를 들어서 그 이유와 목적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계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계엄 과정에서 국민을 갖다 해쳤다든가 국가기관을 마비시켰다든가 하여튼 뭐 그렇게 볼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무죄가 이거는 100% 나오는 거예요. 무죄가 100% 나오니까 저것들이 이제 윤 대통령이 석방될까봐 이제 똥줄이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 그러는 거고, 이재명이 왔대요. 이제 이재명이 돌아왔으니까 그때 이제 정청래가 이재명이 돌아오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만들 거예요. 근데 이건 왜 만드는 거냐면 1심에서는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계속 끌고 가려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가지고서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가면 2심이 그때까지 끝나겠습니까? 안 끝나지. 3심까지 하면요 이재명 재판 이재명 임기 내내, 그러니까 이재명 임기 내내 이걸 끌고 가려는 거야. 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임기 내내 이 내란을 끌고 가가지고 계속해서 불을 떼는 거지.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되게 만드는 거지. 저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아니다, 지기현이가 말이야 엉터리 재판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끌고 가려는 거지.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건데, 이게 훗날 말이죠. 이게 광기의 시대거든요. 지금 미친 나라거든요. 지금 이게 미쳐 돌아가는 거거든요. 누구 말대로 이게 미쳐 돌아가는 거거든. 사업부도 미쳐 돌아가는 거고, 특검도 미쳐 돌아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김재규를 재심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김재규는 시한 게 분명하잖아. 시한 게 분명하고 사람을 죽였고 국가원수를 죽였잖아.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지 말대로 지가 무슨 뭐 야수의 심장을 쏘았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쏘았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쏘았어도 너는 이 새끼 사형이야. 그거는 그 당시 사형제도가 있었고, 그럼 대통령을 죽였는데 민주주의를 위해서 쐈다 하더라도 너는 사형이야. 그런데도 그걸 재심한다 그러는 판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유죄로 만들었다. 그럼 이거 나중에 재심 안 하겠어? 재심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시 평가를 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에 관여된 특검이라든가 내란 특검이라든가 지금 이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 똑바로 안 하면요 두고두고 완전히 그 역적되는 거고 이완용되는 거야. 그 판사라는 자체가 부끄럽게 되는 거야. 여기서 정말로 자칫하다가는 두고두고 그런 판사라는 놈이 있었는데 그게 이완용같이 역적 판사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지, 정치 재판해가지고 인민재판해가지고서 말이야 이재명한테 부역하는 재판해가지고 그렇게 부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역자들이 지금 판치고 있는데,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아마 이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가지고 좌파 판사들을 앉혀가지고 조은석 특검 만들듯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유죄로 만들겠다, 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감옥에 있어가지고 고초를 겪고 있지만, 이거는 역사적으로는요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꺼릴 게
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 부비를 죽인 건 맞아. 맞아. 하지만 그것이 역사적으로 영웅이 되는 길이지 그게 역적이 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소까지 포기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잖아. 그래서 안중근은 역사에 살았고 우리 국민의 영웅이 됐잖아요. 응? 마찬가지예요. 지금 설사 뭐 사형당할 일도 없는 거고 그래봤자 감옥생활 좀 하는 건데 당당하게 나가면 말이죠. 역사 앞으로 1000년, 2000년, 3000년 후에 만년 후에도 길이 빛나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영웅이 길을 갈 것이냐, 지금 뭐 좀 편하고 그 길을 갈 것이냐, 여기 선택하면 돼요. 어차피 그래 봤자야. 인간이 그래 봤자야. 이순재 우리 탤런트 그렇게 건강해도 91세밖에 못 사시잖아. 그래 봤자야. 니들이 살아봤자야. 그리고 60세 된 사람들은 20년 산다는 보장도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20년만 살고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2000년, 2만 년의 길을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가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저같이 또 이렇게 논평을 하는 사람들도 바르게 논평을 하고 바른 길을 가야지. 뭘 얻어먹겠다고 말이야.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 말하고 그리고 정의가 아닌 걸 정의라 말하고 그런 자들 있잖아요. 그것들 있잖아요. 나중에 그 뭐 조금 뭐 여기서 호가호식할지 몰라도 그것도 안 되겠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거 전부 다 지옥 가가지고서 아니면 역사의 그 평가에서 말이죠. 두고두고 귀신 돼가지고 시름소리 내면서 사는 그런 처참한 운명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 이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이건 100%라고 봐야 되고 그게 겁나가지고 내란 전단재판부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건데 참으로 불쌍한 놈들이다. 내란 전단재판부를 얘기하는 놈들이 나중에 어떤 그 평가를 받으려고 그 불쌍한 짓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강신섭입니다.